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더 잘해줬는데 오히려 더 가볍게 대하는 사람을 만난 적 말입니다. 처음에는 배려였고 이해였고 양보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경험 없으셨습니까? 분명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무시였는지 속상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깁니다. 괜히 어른답게 참아야지 하다가 오히려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는 내가 참고 넘기는 것을 배려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밀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너무 잘해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여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잘해주면 오히려 만만하게 보지만 이렇게 대하면 바로 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라는 말 속에는 분명한 기준과 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손해보는 쪽에 서게 됩니다. 시니어가 되면 관계가 단순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누가 중심인지 누가 주변인지 미묘하게 나뉩니다. 그 기준은 대부분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말을 크게 해서가 아니라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서 갈립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움받기 싫어서 양보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양보는 상대를 키우고 나를 줄입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한번 기울어진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기웁니다. 그래서 초기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는 억울한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괜히 잘해주고도 속상한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긋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가 깊어진 뒤에야 선을 그으려다 더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이었고 작은 양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소함이 반복되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동네에서 차를 가지고 있으니 늘 모임 사람들을 태워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었고 두 번이었고 그냥 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태워주는 것이 의무처럼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모임 날짜가 되면 당연히 연락이 오고 시간까지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날 개인 일정이 있어도 쉽게 거절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괜히 서운해할까봐 그냥 참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어렵다고 말했더니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선을 긋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한 번 받은 편의를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왜 안 해주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기울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도는 애초에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도움은 주되 항상은 아니라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후의 기대치를 조정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반복하면 상대도 그 기준을 이해합니다. 기준이 없는 친절은 결국 나를 소모시킵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친절은 나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시니어가 되면 시간과 체력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함을 스스로 지켜야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일입니다. 그 범위를 분명히 할 때 상대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태도의 핵심입니다. 선을 늦게 긋게 되면 왜 더 큰 손해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지만 반복되면 구조가 됩니다. 그 구조 속에서 여러분은 늘 베푸는 쪽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가 굳어진 뒤에 갑자기 거절하면 상대는 배신처럼 느낍니다. 그동안 잘해주던 사람이 왜 갑자기 변했느냐고 묻습니다. 사실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것인데도 말입니다. 예전에 한 분이 친구에게 자주 밥을 사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생일이었고 다음에는 감사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계산은 늘 그분 앞으로 밀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일부러 가만히 있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아무 말이 없느냐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분위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미 관계의 균형이 기울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돌아가며 계산하자고 조용히 제안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지나자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처음의 반응을 기준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다 받아주면 앞으로도 다 받아줄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처음에 가볍게 웃으며 넘기면 앞으로도 웃으며 넘어갈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태도는 초반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을 빨리 긋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 늦게 선을 긋는 사람은 갈등을 크게 겪습니다. 시니어가 되면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말을 아낍니다. 그러나 말을 아끼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필요한 말까지 삼키면 결국 내가 지칩니다. 지친 사람은 표정이 굳고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그때 가서 관계가 틀어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도의 완성은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부탁을 받으면 잠시 생각하고 답하십시오. 바로 예스라고 말하는 습관을 줄이십시오.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만으로도 균형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여유가 나를 만만하지 않게 만듭니다. 선을 그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즉각 반응하지 않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반응은 때로 나를 가볍게 보이게 만듭니다. 특히 부탁이나 요구를 받을 때 바로 대답하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한 박자 쉬는 사람에게는 조심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 모임에서 한 분이 항상 먼저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모임 장소를 정할 때도 예약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연락을 돌릴 때도 늘 먼저 나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고맙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역할이 그분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은 선택이 아니라 기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즉각 반응의 함정입니다. 늘 준비되어 있고 늘 가능해 보이면 사람들은 기대치를 올립니다. 기대치는 곧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연함은 존중을 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도는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바로 답하지 마십시오.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관계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상대는 함부로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특히 자식에게도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엄마 이거 좀 해줘라는 말에 바로 응하지 마십시오. 내 일정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라고 말하십시오. 그 순간 자식도 부모의 시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빠른 반응은 편리하지만 존중을 약하게 만듭니다. 느린 반응은 불편하지만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기다림 앞에서 자세를 고칩니다. 바로 얻지 못하면 태도를 바꿉니다. 시니어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습관 때문에 쉽게 예스라고 말해버립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두 번째 태도의 핵심입니다. 잠깐의 침묵은 결코 무례가 아닙니다. 그 침묵은 나를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 여유가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지 이제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즉시 반응하는 사람보다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기다림이 생기는 순간 관계의 중심이 조금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늘 내가 맞춰주던 구조에서 잠시 멈추는 순간 균형이 다시 조정됩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자식의 부탁을 늘 바로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아이를 봐달라 하면 다른 일정이 있어도 취소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는 바로 답하지 않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서운한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자 부탁하는 말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당연하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상 가능하다고 느끼면 사람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세를 낮춥니다. 이것이 여유가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여유는 거절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선택을 위한 공간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을 상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전화하고 항상 먼저 약속을 잡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내가 전화를 늦게 하고 답을 늦게 주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상대는 나의 시간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식이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가 되면 괜히 눈치 보며 빨리 움직이려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젊을 때 조직에서 배운 태도가 아직 몸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바로 반응하면 상대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둡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도의 완성은 이것입니다. 모든 요청에 즉답하지 말고 나의 시간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내 일정과 내 마음을 기준으로 결정하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면 말투도 달라집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는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심이 느껴지는 순간 상대의 태도는 자연히 낮아집니다. 세 번째 태도는 잘해주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를 두면 정이 없어 보일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챙기려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사람은 항상 곁에 있는 사람보다 가끔 만나는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항상 열려있는 문은 두드림 없이 열립니다. 그러나 잠겨있는 문은 노크를 하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태도를 바꿉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웃에게 늘 반찬을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인사는 줄어들고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김치가 떨어졌는데 혹시 남은 것 없느냐는 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수시로 나누지 않고 가끔 특별한 날에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요구가 줄어들고 감사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얻을 수 없다고 느끼면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태도는 친절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절의 조건을 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도와주되 내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웃으며 듣되 바로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는 여러분의 버튼을 알게 됩니다. 버튼을 알면 더 자주 누릅니다. 그러나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한 분이 농담처럼 무례한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차분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멈췄다고 합니다. 말을 던진 사람도 더 이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정거리의 힘입니다. 화내지 않아도 차갑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깊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응이 적은 사람에게는 조심합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말투입니다. 괜히 제가 뭐라고 라는 말을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늙어서 별거 없습니다. 라는 말도 줄이셔야 합니다. 그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다. 상대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만 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태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잘해주되 항상은 아니고, 친절하되 쉽게는 아니며, 웃되 깊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고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도로는 얼마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잘해주면 만만해 보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기준 없이 잘해주면 만만해 보입니다. 기준을 지키며 잘해주면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힘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균형을 만드는 사람의 태도가 결국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태도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긋는 태도, 즉각 반응하지 않는 여유, 잘해주되 거리감을 유지하는 자세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가 관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는 그동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참고 넘겼고,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참고 더 잘해줄수록
더 가볍게 여겨지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항상 손해보는 쪽에 서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제 그 질문을 멈추셔도 됩니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태도를 바꾸면 상대의 태도도 바뀝니다. 선을 긋는 사람은 차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즉답하지 않는 사람은 느린 사람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항상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무정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차이를 스스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소모시키는 친절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친절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관계는 기준을 세워도 남습니다. 기준을 세웠다고 떠나는 관계라면 애초에 균형이 맞지 않았던 관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붙잡고 살 나이가 아닙니다. 내 기운을 아껴야 하고 내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당연한 듯 요구할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바로 대답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 보십시오. 웃으며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2번, 3번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실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굴던 사람이 말투를 바꾸는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존중은 큰 소리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태도로 쌓이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마음은 그대로 두십시오. 다만 그 마음에 기준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만만함은 사라지고 무게가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